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34,000 사상 처음으로 돌파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기록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주춤하죠, 상승세가. 그래서 그런지 나스닥도 지금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러니까 이제 경기 지표도 좋고 그래서 뭐 좋기는 한데 인플레 이것도 걱정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인플레 얘기들이 조금 더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인플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들도 꽤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다나 피터슨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요. 인플레 그 우려가 과다하다.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5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물가가 뛴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개인 운동 장비, 노트북 같은 게 이제 특수 상품인데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팬데믹 이전부터 그 운송, 수송 장비 부분도 공급 부족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활발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선은 경기 정상화 때문에 서비스 쪽에서 예상 밖의 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일시적이라는 게 이 사람의 진단입니다. 세 번째는 원격 근무 때문에 이제 돈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저축이 늘어나서 이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 효과를 상쇄할 거라고 또 이 사람은 진단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난 20년간 인플레를 억제해왔던 요인들 이게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술 혁신이라든가 국제화, 그다음에 기저적인 달러 강세 같은 게 이게 계속 인플레를 억제할 거라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연준이죠. 연준을 못 믿겠다고 했는데 이제 요 사이에 파월도 그렇고 계속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 지금 이 사람 얘기도 연준이 계속해서 인플레 경보를 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이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벌려는 것 같다. 그런 입장인 걸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파월 의장도 앞서 지적을 했지만 이제 자산 가격 거품 이거는 계속 경기를 해야 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백악관 이코노미스트들도 인플레를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견해를 내놨습니다. 포브스가 전했는데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제라드 번스타인 위원하고 어니 테데스키 선임 이코노미스트 지적인데 인플레가 앞으로 몇 달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역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압력이라는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첫째는 작년 봄에 팬데믹이 이제 최고조일 때 유난히 물가가 많이 낮았는데 그런 걸로 인한 기저효과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공급망 와해 때문에 일부 원자재가 평소보다 비싸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록다운 때문에 소비가 억제됐던 것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들 3가지 요인이 모두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압력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격변기에 이후에 나타나는 미국의 성장 성과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인플레 장기 기대치에 부합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상승세가 조금 둔화될 거다. 그런 전망을 했고요. 포브스는 이거 관련해서요. 파월하고 옐런 재무장관도 장기적인 인플레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파월도 지난 11일자 대담에서 진행자가 인플레 심화 전에 브레이크를 밟을 겁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다 하면서 경제가 변했다. 경제 틀이 진화되는 데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경기 회복을 완성하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점을 보장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월가 일각에서는 경계심이 나옵니다. 특히 보복 소비, 이제 그동안에 억제됐던 소비가 이제 확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자. JP모간 자산운용의 캐런 워드 수석 분석가는요, 미국인의 억제된 소비가 분출되면서 인플레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에
GDP의 한 8%에 해당하는 저촉을 추가했다. 그래서 이게 흥청망청 소비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GDP의 9%에 해당하는 1조 9천억 달러 정도의 추가 부양책도 더해지고 있다. 이것도 또 인플레 경보 요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1970년대 같은 그 치솟는 인플레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정도 평균 3% 정도 인플레를 목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증시의 일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를 이렇게 용인하는 연준의 이런 새로운 대처 입장도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증시 전체가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강한 성장세가 기업 실적을 뒷받침할 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연준이 빠른 성장하고 인플레에 속수무책인 것 같다. 뭐 이런 또 진단도 했습니다. 그 BOA의 한스 미켈슨 그 신용 전략 헤드 얘기인데요. 이건 투자자들한테 위험한 요소다. 그러면서 지난 3월이죠. 자동차를 뺀 소매 판매가 한 해 전보다 4.4% 증가한 걸로 관측이 되는데 여기다가 신용하고 직불카드 총액을 고려하면 증가율이 한 11% 이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연간 미국의 GDP가 연간 기준으로 7%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라 했습니다. 미켈슨은 시장이 전문가 예상치를 앞서가지만 앞으로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 성장하고 인플레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켰고요. 미켈슨은 연준이 계속 걱정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시장을 달래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이 연준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급등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인플레가 더욱 부추겨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뱅크그룹 레이먼드 영 연구원 지적인데요. 중국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PPI가 예상을 초과하는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런 영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무라의 루팅 이코노미스트도 그 중국 PPI가 이렇게 올라간 게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인데 이게 주로 중국 외 국가들의 그 통화 완화하고 대규모 부양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고 그래서 따라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급등은 다른 지역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지난 13일자에 그 4월 펀드 매니저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한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인플레가 최고의 꼬리 위험으로 올라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꼬리 위험은 아시겠지만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일단 터지면 충격이 큰 그런 위험을 말하는 거죠. 32%가 테이퍼 텐드럼, 그러니까 긴축 발작을 가장 큰 위험으로 봤고 인플레 가중을 걱정한 게 27%.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걱정한 그 비율은 15%로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12개월 인플레가 심화할 거라는 전망은 93%. 역시 펀드 매니저들은 인플레를 계속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가 참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미국 증권사 이트레이드가 그 투자자 한 96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거품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대상이 69%가 미국 증시가 완전한 거품 아니면 다소 거품이 꼈다는 식의 평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분기 조사 때보다 한 3%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22%는 주식 밸류가 거품에 접근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9%밖에 안 됐습니다. 이 트레이드의 그 마이클 루엔가트 애널리스트는요, 금리 급등에 따른 불안이 있는데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경기 부양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래서 시장 낙관론이 더 커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미국 주식 담당 수석 전략가인데요.
이 사람은 최근에 그 소형주하고 경기의 순환주가 부진을 한 것이 조기 경고 신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 당국이 경기를 떠받치려고 계속 통화 완화, 재정 부양을 계속 앞세우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재확산이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이 여전히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공급 제약 이런 것도 여전한 문제다. 이것 때문에 소재하고 물류, 인력 등 모든 부분에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윌슨은 소형주 같은 경기 회복 수혜 종목들이 대부분 문턱에 걸렸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미 증시에 반영됐고 따라서 투자자들이 다른 요소를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펙을 통한 IPO 종목들도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증시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시사하는 또 다른 신호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소형주 비중을 축소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 이미 소비재 비중도 줄여서 주가 변동성이 작은 필수 소비재 쪽 투자를 늘리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인프레 수혜 종목 추천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데이비드 코스틴이 이제 이끄는 전략 분석팀이 마켓워치에 지난 12일자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인프레가 물론 기업의 부담이지만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기업은 이걸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오히려 자기네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기간 그동안에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종목들이 S&P 지수에 대비해서 크게 뒤졌지만 인프레가 이제 이렇게 불거지면서 이제는 상황이 바뀔 거다. 이제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차례가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55개 종목을 추천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제 비디오 게임 기업이죠. 필립 모리스, 콜게이트, 프록터 앤 갬블, 이게 주로 이제 소비 쪽 종목이고요. 제약사 조에티스하고 IT 종목이죠. 에스펜 테크놀로지, 어도비, 오라클. 그 다음에 이제 소매 기업이 SC라는 게 있고요. 달러 제너럴, 이런 것도 이제 좀 유망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에 시작된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을 이제 언급하면서 기업 총 매출이 평균 한 5% 정도 늘어나고 EPS도 한 19% 정도 증가할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법인세를 예상대로 이제 올리게 되면은 내년도 S&P 지역 기수 EPS가 12%로 이제 기대되던 게 한 5%로 축소될 거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아크 인베스터스의 캐시우드 애널리스트는 전기차가 지금 이제 유망한데 그 뒤를 보자. 그러면서 그 다음 트렌드는 디지털 지갑하고 유전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디지털 기업 지갑 부문 선두주자가 이제 스퀘어하고 페이팔인데 자기는 거기 투자하고 있다고 했고요. 유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DNA 시퀀싱으로 헬스케어 관련 의사결정에 과학이 접목될 거다. 그러면서 불치병 치료도 가능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CNBC는 이거 관련해서 유전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 ETF 들어있는 종목을 이제 검역을 했는데요. 이그젝트 사이언스하고 인비테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담겨 있다고 이걸 좀 눈여겨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은행 월가 대형 은행주들 유망하다는 얘기 있고 실제로 이제 1분기 실적 보고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또 분기 실적이 상당히 예상을 웃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자기네도 대형 은행인데 대형 은행주를 지금 살 때라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은행주를 살 때다 하면서 거시경제 개선하고 금리 상승 기대 그런 것들 때문에 은행주 밸류가 지금 많이 치솟았지만 더 뛸 여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팩트셋도 1분기 실적의 승자는 금융이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세 탓이라는 진단을 했고요.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도 은행 수익이 계속 유지될 걸로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도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조금 좀 견제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CIBC 그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그 데이비드 도답에 대한 그 CIO인데요.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기대가 이렇게 높아진 적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어닝 시즌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패턴을 더 많이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된 데가 골드만삭스,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블랙록도 발표가 됐는데 모두 지난 분기 그다음 전년 동기비 다 실적이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그 블랙록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아주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미국 증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낙관적이다.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주 묘한 뉘앙스입니다. 참 지금 상황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잘 곰씹으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